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김종대 레이더입니다. 단독, 특종,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뉴스, 오늘도 김종대 전 의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최수건 상병 특검법 국회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공수처가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내부 정언이 나왔습니다. 뭐냐고요? 자, 김계환 사령관이 VIP 경로했다는 말을 박정훈 수사단장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했는데 이것이 터졌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상당히 놀라실 텐데요. 잠시 후 김종대 의원을 통해서 더 놀라운 소식 여러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종대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계속 특종 그리고 단독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폭포수처럼. 자, 그러면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 먼저 여기서 폭탄 폭로 하나 해주시고 그 내용 상세히 좀 짚겠습니다. 스픽스 단독 보도입니다. 일단은 오늘 터진 뉴스를 설명을 드리고 네. 거기에 사실은 이런 게 더 있었다. 네. 이렇게 추가로 제가 알겠습니다. 얹는 게 논리 구성상 적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언론 보도 중에 단연 압권이자 돋보이는 존재는 JTBC입니다. JTBC. 예. 오늘 그 오후 3시 25분에 그 인터넷판으로 이제 JTBC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공수처가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서를 언급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예.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예.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뚜껑 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김계환 사령관이 자기 휴대폰에서 모든 통화 기록 녹취 파일 웬만한 건 다 지운 거를 공수처가 포렌식을 통해 복원해낸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얼마나 그 뚜껑 열리는 얘기냐면 김계환 사령관이 증거 인멸을 계속 시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녹취 파일을 삭제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참 열심히 하지만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빨리 구속을 검토해야 돼요. 이게 현직 사령관인이 보직 해임을 하고 구속하는 사법 절차를 국방부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조직적인 은폐를 자기가 기획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이 녹취 파일하고 또 하나의 증언이 더 나온 것은 이것도 이제 그 JTBC의 그 어제 단독 보도인데 해병대 사령부의 대령이 맞다. 김계환 사령관이 간부 회의에서 VIP 경로를 얘기했다. 작년 그 당시에 8월 한 1일, 2일 이때쯤인 것 같아요. 얘기한 거 맞다. 이래가지고 공수처에 진술한 게 또 나왔어. 자, 간부회의라면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들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인 대령이 공수처에 진술하고 그것은 어제 보도에 나왔고 예. 뒤이어 오늘 녹취 파일도 그 사람의 녹취 파일이 나온다. 아니 이건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폰 이건 별개죠. 그러니까 전화로도 그 경로서를 얘기했고 간부 회의에서도 얘기했고 박정훈 대령을 불러서도 얘기했고 경로서를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이제 대질 신문을 안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네요.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언론에 공개 안 된 게 하나 더 있다 그래. 이게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네. 해병대 사령부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경로 얘기한 건 맞다고 하는 숨겨진 증인이 하나 더 있어. 예. 이제는 완전히 해병대 뚝이 무너졌어. 자,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해주시죠.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내용인데 그 말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예. 장군급이라고만 내가 얘기할게요. 예. 그 해병대 사령부의 고위 장군급이 사실은 김계환 사령관이 VIP 경로했다고 얘기했다. 네. 이걸 공수처가 또 다른 진술을 확보했는데 여태까지 공수처가 조사한 언론에 알려진 대상자가 아니에요. 해병대 내부를 은밀히 조사해가지고 증언을 또 뽑아낸 거예요. 진술을. 그걸 갖고 있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다 들었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면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었다.
아니 대령도 그렇게 증언을 해서 여기 특종 나와. 장군도 그래. 다 그래. 그런데 여태까지 VIP 경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박정훈을 망상의 허위 사실로 그 허위 사실을 망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네. 구속영장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신청한 거예요. 완전히 미친놈으로 몰고 갔다 이거예요. 박정훈 네. 대령을. 근데 누가 미친놈이에요? 요 짓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말도 맞추고 통화 녹취 이런 것들 녹음된 거 삭제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부대 지휘 안 하고. 그러면 김계환은 지금까지 본인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얘기했고 대질신문도 안 한다. 안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들은 사람이 여럿 있고 이것을 공수처가 확실하게 증거가 될 만한 두 사람으로부터 네. 진술을 확보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추궁을 하니까 이 대목에서부터 김계환 사령관이 어제 그저께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놓쳐서 안 되는 표현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 말 진술을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기억 안 난다, 모른다, 대답 안 한다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킨 거예요. 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고 다만 이것을 말할 수 없는 나의 처지나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읍소를 한 거지. 읍소를 했다. 사정을 얘기한 거. 그건 조금 전에 정언자가 한 명 더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면 초과요. 이미 김계환 사령관이. 그리고 이런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여느 사건 같으면 바로 구속영장입니다. 아니 토준아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조사받고 묵비권 행사하고 돌아갔는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런 이제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러면 이분이 지금 현재는 진술을 바꾸거나 아니면 진실을 고백하거나 이럴 가능성 별로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는 모르쇠로 버티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현행 작전을 지휘하는 그 지휘관이기 때문에 바로 구속은 안 돼요. 일단은 인사 조치를 먼저 해야 돼요. 보직 해임을 시키고 그래야 구속이 가능하지. 작전 중인 군인을 어떻게 구속합니까? 그건 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시킬 수가 없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장관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김계환 사령관을 지금 그 자리에 눌러 앉히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유임을 시키고 방어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제 시사인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조사받고 나가다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 그건 4일날 상황인데 예. 이건 국방부 출입 기자들한테서 도는 얘기인데 예. 거의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알고 취재하는 내용인데 신원식 국방장관하고 통화를 했다. 조사 내용을 본인이 보고했다 이렇게 표현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공수처에서 나와서 그렇게 통화를 했다면은 당연히 그 심야인데 늦은 시각에 무슨 군사 상황이 뭐 작전 보고 지휘 보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은 하루 종일 14시간 조사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고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제 취재가 된 겁니까? 그 전화하는 장면을 누군가 목격을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걸로 하고 기자들도 경로에 이 내용을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김계환 사령관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간접적인가 암묵적 침묵 속에 진실이 있는 거죠. 침묵 속에 진실이 있다. 근데 완전히 무너졌다니까. 완전히 무너졌어. 공수처가 워낙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데이터를 들이대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김계환 사령관 소환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압수수색한 거 그거 저 데이터 분석하는데 석 달 이상 걸린 거거든요.
거기서 나온 그 녹취죠. 지금까지 용산과 국방부가 대응했던 방식으로 보면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 김계환 사령관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보신가요?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사령관은 지금 모르쇠 침묵으로 이제 모두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 말하냐 이런 식의 뭐 간접적인 무언가 의미 있는 발언은 군데군데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방어전선이 무너졌다. 이제 너무 진실이 많이 퍼져가지고 그리고 언론이 계속 이걸 단독 보도로 터뜨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한겨레가 또 깜짝 놀랄 단독 보도를 합니다. 네. 이미 보도가 됐습니까? 올정에 나옵니까? 오늘 7시 전에 예. 조금 전에 보도가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겨레가 작년 7월 31일 날 대통령이 그 경로했다는 수석보좌관 회의 거기에 회의 참석자가 여당 의원한테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전했다. 예. 이걸 한겨레가 확인했다는 건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작년에 여당 의원이 그 대통령실의 고위 인사한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직까지 VIP 경로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됐을 때예요. 그 전에 한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작년 8월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거 최초 폭로한 건 저거든요. 그게 이제 8월이고 그 다음에 MBC 스트레이트가 폭로하고 그 다음에 박정원 대령 진술서가 나온 건데 그 전에 대통령이 해병대 그 임성 사단장에 대해 혐의 사실에 대해 가지고 2차 판단을 하는데 크게 경로했다. 이 이야기를 여당 의원한테 했다. 이걸 한겨레가 취재한 거예요. 자, 한겨레 신문도 특종이고 실제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아니 몇 군데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누가 똥을 쌌으면 사방에 온천지의 냄새가 네. 그냥 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코를 막고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야 하고 아니 다 구린내가 나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저기에 저 어둠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냄새가 펄펄 풍기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야 지금 한두 사람이.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거나 거기에도 뭐 개혁 성향의 또는 뭐 친윤도 있고 비윤도 있고 반윤도 있는데 한 번도 이것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직접 용산에서 설명하라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하죠? 이 정도 정황을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거는 왜 우리가 부대에서 생활관 옛날 내무반 내에서 이렇게 병사들이 화기애애하고 토론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병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게. 그럴 때 뭐라 그래? 옥상으로 집합. 오늘은 일병 집합. 그다음에 이따가 1시간 뒤에 상병들 옥상으로 집합. 이런단 말이야. 요즘 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툭하면 관저 집합이요. 툭하면은 영남 인권에 TK 따로가, PK 따로가. 그다음에 초선자 따로가, 낙선자 따로가. 이래가지고 벌써 관저 만찬이 몇 번째입니까? 관저로 집합. 매일 이 짓을 했다고 매일 이 짓을. 자, 그래놓고 단도리를 한 거 아니요. 자, 그렇게 단속을 하면 이게 단속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속이 된다는 게 얼빠진 무슨 뭐 자유를 얘기하는 나라에서 말이요. 아니 어떨 때는 윽박지르고 어떨 때는 하면서 야 나 거부권 있어 이러면서 옥상에서 집합시켜 교육시키는 거야 맨날. 이래 되니까 또 줏대 없이 따라가 다녀요 이 사람들이. 줏대 없이 따라다니는데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본인도 잘 모르겠죠. 그런데 덮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28일 날 재의결을 앞두고 지금 폭포수처럼 특종이 쏟아지고 있는 이 분위기에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죠. 예. 아니 대통령은 자기가 뭐 호위무사라 그러고 당해. 그다음에 어떤 테이블에선 건배사가 무조건 충성 이런 구호도 나왔다던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냥 막 얼러주고 뭐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잔소리하고 이래서 줄레줄레 이번에는 좀 공수처 수사도 보고 하자 이런 정도로 그냥 버틸만 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이번만은 대통령이 저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래다가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특종이 터지니 이제 흔들릴만도 하지 이 지금 상황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김종대의 레이더인데요.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생방송이냐는 질문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생방송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종대 의원이 몇 가지 특종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김계환 사령관이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대통령 경로서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경로서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공수처 수사에서 장군 한 명으로부터 확보했고 또 한 명의 대령이 공수처 수사에서 직접 간부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다. 여기까지는 이미 나와 있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더 나가면 김계환 사령관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내가 VIP와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는 식으로 본인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한겨레 신문 특종 보도를 소개해 주셨는데 작년 7월 31일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경로했다는 사실을 한 참모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직접 전했다는 얘기를 한겨레 신문이 듣고 단독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오늘 이 단독 보도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확인에서 대통령은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계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이런저런 격려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무조건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처음 듣고 계신 분은 김종대 의원 이 말씀이 결국 김계환 사령관이 사면초가에 몰려있고 이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니, 그럼요. 예. 지금 나오는 특종이 전부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에요. 네. 자,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재밌는 논평이 나왔어요. 이 지금 경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슬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 무슨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하도록 지휘를 했냐 이러면서 국방부 장관을 심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은 이게 경로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느낌으로는. 그런 얘기 나왔죠. 네. 그러면은 지휘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경로를 했다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구속이 돼야지 왜 박정훈 대령이 구속이 됩니까?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 아니 왜 그따위로 수사를 그 수해복구 현장에 왜 그따위로 지휘를 했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오히려 임성근 사단장은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 해명하고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멀쩡하게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임성근은 혐의사실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화를 낸 결과와 반대의 일이 풀렸다는 건데 그러면 경로의 내용을 잘하면 이렇게 마사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대통령실이 어제 내놓은 기본 배경인 것 같아요. 근데 마사지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돼? 반대로 구속될 사람이 과연 박정훈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화를 냈다면. 그러니까 2월 9일 날, 2월 9일, 집권 2주년, 기자회견 때하고도 거의 비슷한 게 그때도 자기가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실종자도 아니고 사망자를 수색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했냐. 자기가 화를 냈다. 그러면 무리한 작전을 한 임성근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지금 180도 바꿔가지고 완전히 그냥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포장지를 바꿔가지고 마사지해서 이렇게 넘겨보겠다는 요심산이었던 거라고. 요심산이었던 거라고. 그런데 지금 경로에 대해서 막 터지는 이 뉴스들을 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실을 예. 끝까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끝났다. 진실에 관한 한은 이거는 끝난 싸움입니다. 이건 뭐 손자병법의 선승구전. 정말 국민들이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는데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맡겨놓고면 될 거 아니냐. 공수처가 이제 대통령실은 수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믿고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 오산입니다. 이거 정말로 오산이에요. 이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로로 모든 이 사달이 벌어지고 수사 외압이 행사됐다는 쪽으로 이미 진실의 문이 반쯤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 안에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대통령실이 온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동원해가지고 열리고 있는 진실의 문을 틀어막고 이걸 어떻게든 다시 닫아보려고 온갖 용을 다 쓰고 있는 아주 처연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막고는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죠. 그거는 모르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끝까지 버틸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버틸 것이다. 예. 이미 이걸 갖다가 수정하고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았는데 그거를 다 버티기로 일관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와서 주워 담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혹시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이 이제 진실을 고백합니다. 경로설. 그러면은 자 김교환이 그 말을 했는데 김교환은 누구한테 듣습니까? 이종섭 장관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있는 이제 국방비서관한테 직접 들었다. 국방비서관실에 있는 해병대 대령일 겁니다. 예. 거기서 들었을 가능성이 거기서 들었는데 자 그러면은 자 나는 거기서만 들었으니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국방비서관실에 있는 대령이 나 그냥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실드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한두 명이면 그 가능한데 예.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다. 곳곳에서 구린내가 다 나요. 예. 이걸 어떻게 다 막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보면 용산이 해왔던 거 보면 자 그러면은 한겨레 신문에 특종했듯이 중진 의원한테도 이 사람이 허언을 했다. 참모가. 그래 나 미친 놈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다 이렇게 가버리는데. 우리 나 그때 뭐에 씌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헛것을 봤다. 예. 뭐 이런 식이라는데 사실 그 자체도 우리 국민들 수준을 개무시하는 거지만은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뭐 하기는 뭐 이성을 잃었다고 왜 뭐 이수진 그 후보는 뭐 대파 갖고 자기가 잠시 이성을 잃었다고 말하는 거 보고 내가 헛웃음이 나오던데 그때 우리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럴까? 참모들이?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도 그래야 되고 안보실 차장도 그래야 되고 국방비서관도 그래야 되고 해병대 대령도 그래야 되고 도대체가 전화질 해댄 장군도 그래야 되고 장군도 그래야 돼. 아니 전화질 해댄 놈이 이게 한두 놈이래야지 어떻게 다 미쳐. 그러니까 다 미쳐서 이걸 막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미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고 있는데 진실의 문은 열렸고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누가 보더라도 추론할 수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방어선을 치고 있으니 대통령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버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철학으로 얘기하자면 귀납법적인 접근으로 권력의 정점에 최고 권력자를 모든 시선이 향하고 있는 정황들이 쭈르륵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진실의 문은 반 이상 열린 거예요. 네. 아니 이 정도 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걸 꼭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불과 7월 30일 하루 만에 세상이 뒤집혔는데 그러면은 이게 저절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리고 여태까지 조사 안 한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네. 이종섭 장관 남았잖아요. 예, 거기가 굉장히 지금 좌불안석일 거고 또 이제는 더 이상 해병대나 국방부에도 대통령을 방탄할 만한 인물이 남아있질 않아요. 누가 감히 그걸 하겠습니까? 이 정도 정황이 다 나왔는데. 그리고도 하면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집단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건 본인들 자유입니다. 완전히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이 안보를 책임지는 주요 지휘자들이 다 미친놈이었다고 그러고,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면 이게 나라입니까? 그게? 지금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사람은 그게 나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미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끝까지 부정하면서 모든 관련자들이 지금 공수처 수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열심히 수사해서 증거 하나하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종대 의원이 단독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은 해병대 사령부 안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 경로를
전했다. 간부 회의에서 전했다. 그리고 장군 한 사람은 또 들었다고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혔다. 그렇죠. 그리고 김교환 사령관조차도 조사 과정에서 내가 VIP 경로서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단독 보도와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조금씩 더 합치면 제가 반 스텝씩 더 나간 거예요. 반 스텝씩 더 나갔다. 언론에는 그냥 단편적인 사실들이 있지만 저는 장군이 또 다른 진술도 있다는 걸 얘기했고 김계환 사령관이 내가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 말할 수 있냐. 그 두 가지가 지금 단독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러니까 거고요. 그건 내가 새로 취재해서 덧붙이는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참모한 사람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도 대통령 경로했다는 사실을 전했다는 것도 언론 취재를 통해서 한겨레 신문이거든 단독 보도를 한 한겨레 거죠. 보도고. 이걸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경로했다. 왜 했느냐는 것은 그다음 문제지만 아직도 대통령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으로 김종대 레이더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한 20만 회 정도 갔고요. 그 당시에도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스픽스는 단독 아닌데 단독 하는 거이라고 너무 가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 단독은 단독이고 특종은 특종입니다. 김종대 의원이 특히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는 여러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궁금한 내용 하나하나를 퍼즐로 맞춰주듯이 설명 주시고요. 오늘도 단독 보도 결국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 대통령이 탄핵 열차에 올라타는 것은 최수건 상병과 관련된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처럼 해주셨는데 지금 적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는 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공수처에서 곧 뭐가 나올 거다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뭔 얘기만 하면 그 뒤에 한 언론에서 그걸 구체화된 단독 기사로 쓰더라고. 그래서 김종대 내가 그러니까 예고편은 다 내가 내는 거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어서 보도하고 역전의 용사들이나 김종대 레이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처음 접하는 단독 보도를 계속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금 3,900분이 접속해 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언론이 지금 많이 다루지 않은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에서 그 최은순 씨, 최은순, 장모. 열린공감 TV가 그 내연남이라고 보는 김충식이라는 인물의 수첩을 입수했는데 김충식 회장 사우디에서 뭐 거금을 이렇게 투자 유치하겠다고 했고 뭐 이런 분이죠. 거기에 수첩에 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김정민 변호사라고 있어요. 박정원 내령 그 변호사 여기 방송에 많이 자주 나왔죠. 저하고도 방송 많이 했고 이분이 그저께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이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한테 박정원 내령을 저렇게 사법 처리하라고 조언을 한 육사 출신의 그 사법고시 출신의 한 인물이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기영모 씨죠. 그 기영모 씨하고 이 수첩에 나오는 이름이 동일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은순 씨, 김충식 씨가 아는 그 인물이 바로 육사 출신. 그분은 언제쯤 이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제 댓글로도 이름이 많이 올라오던데. 다 올라왔는데 내가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열린공감 TV에 그걸 좀 확인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추론을 하면 왜 그 수첩에 이분 기영모 씨가 있죠? 아니 그거는 뭐 제가 취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열린공감 TV를 참고하시되 그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뭐 동기라고도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친이라고도 시중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수첩에 이 이름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가까운 사실 숨겨진 찐윤이었다. 이렇게 일단 추론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장모하고 그 유력자 그 수첩에 이름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장모 그리고 지금 김충식 회장이라는 사람은 장모하고 특별한 관계인데 뭐 그거는 제가 지금 뭐 입에 올리지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 인물이 뭐 윤석열 정권 관련해서 배우 실세인 것처럼 해서 기업인들 만나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의 수첩에서
기영모 씨가 나왔다. 이 기영모 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사법고시 패스를 했어. 그리고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을 구속시키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시중에 김정민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다. 근데 김 변호사는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최은순 장모와 연결되어 있는 김충식 회장이라는 사람의 수첩에서 나왔느냐. 이것도 하나의 미스테리 극장 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소설로 얘기를 하면 진짜 소설처럼 믿을 것 같은데 이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공수처에서는 아직 이런 건 수사 대상이 아닌데 예. 이게 바로 특검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야,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왜 박정훈 대령 이 억울하게 항명죄로 구속돼야 하느냐? 배후에는 임성근을 왜 살려줘야 하느냐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 그 대통령의 개입이 또 왜 있었느냐? 그 배우가 누구냐? 이런 의문의 꼬리가 계속 물고 있었는데 오늘 만약에 최은순 장모와 김충식 회장의 그 특수관계 안에서 김충식 회장의 수첩에서 기영모 씨라는 특이한 이름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박정훈 수사단장을 구속시키라고 제안 또는 조언했다고 김정민 변호사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여러분 연결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더 큰 배우가 임성근을 살려주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니 잠깐 이게 착오가 있으면 안 돼요. 네. 임성근을 살려주라는 것과 박정훈을 구속시키라는 거는 각기 다른 라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임성근을 살려주라는 건 어떤 비공식적인 이유에 의해서 인사 로비가 있어서 그 보직 해임 안 시키려고 봐주었는데 그랬는데 해병대가 말을 안 듣거든. 수사를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야 이놈들 해병대는 이놈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랬을 때 누가 그건 제가 잘합니다. 내가 다 국방부 다 근무도 해봤고 다 하는데 그런 놈은 구속시켜 버리십시오. 항명죄로 엮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조언하는 또 인물이 추가된 거죠. 박대령 구속과 임성근 저기 면책은 이게 이어지는 사건이지만은 단계마다 새로운 개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별개로 저도 이제 라인이라고요. 예, 별개로 정정하고 그러나 여기에 최은순 장모와 그게 있고 김충식 회장이 왜 또 등장하느냐 이런 이제 그렇죠. 의문이 있어서 이것도 의문이에요. 이것도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가 이게 저 우연치고는 너무나 지금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아니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기영모 씨 사법고시 동기에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이 사람을 알고 있냐고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러죠 뭐 양평고속도로에 뭐 자문을 했는지 뭘 했는지 뭐 내가 알 길은 없죠. 아니 김충식 이 사람은 지금 이 정권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금 본인이 주장하고 있다. 본인은 아직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뭐 하여튼 이런 상황에 있는 인물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왜 박정훈 단장이 구속되는데 역할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느냐는 것은 제 내피셜로는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건 우리가 조금 더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김정민 변호사 측에서 매우 무게를 두는 사안은 뭐냐면은 그 해병대 사령관이 차관한테서 온 메시지라고 박정훈 대령한테 휴대폰을 보면 읽어준 메시지 있잖아요.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게 차관은 자기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 그랬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렌식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관 메시지가 아니고 김정민 변호사는 그 윗선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메시지를 봤다고 하는? 자,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면 이건 차관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박 대령은 사령관이 읽어주니까 그렇게 들었지. 휴대폰을 보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차관이 왔다고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 포렌식 해봐도 안 나오는데 그것은 그 윗선이 있을 것이다. 윗선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훨씬 높은 데서 내려왔다. 그 내피셜은 차관 아니면 그 차관 위에는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직계 라인으로는. 이것도 또 법적으로 문제되니까 누군지 추론도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뭐 최소한 장관선도 아니에요. 장관선 그 더 이상 대통령실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사실은 뭐 위에서 이런 게 쏟아져 오는 걸 박대령한테 이래서 내가 지금 저기 뭐냐 그러면서도 그러면은 자기가 결심을 해야 되거든 사령관은. 네. 자 대통령이 경로했다. 예. 그다음에 왜 이렇게 해병대 말 안 듣냐 그런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은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첩을 보류하라 그러든가 아니면은 그리고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러든가 그러면서 박대령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거꾸로 대통령한테 내가 직접 보고해서 하겠다고 가서 한번 깨지겠다고 가든가 뭔 결정을 내려야 돼 해병대 사령관은. 그런데 아무 결정도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박정원 대령은 그러면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첩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어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김계환 사령관이 중간에 끼어버려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명령을 안 내린 거예요. 박정원 대령한테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안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칙대로 했을 뿐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명령을 어겼다고 말을 바꾼 거지. 예. 그러면서 윗선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책임은 네가 져라. 나는 결정을 안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이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가 문제가 될 걸 알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또 나중에 이게 박정원 대령 저 항명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커지니까 이번에는 휴대폰 이런 어떤 파일 삭제가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겁한 자예요. 단 하나도 나는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다가 말문이 막히니까 이제 말할 수 없다고 된 것이고 이런 자는 하루빨리 구속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사건이 조기에 종결이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보니까 최고의 위험한 인물이야. 아무 결정을 못 내리니. 저런 사람은 전쟁 때 가서도 자기 보신 생각하면서 부하들 사지에 가는데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지휘관이 안 한다니까? 안 한다고. 제가 지금 5,6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질문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좀 여쭤보는데요. 자, 지금 5,600분의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혹시 좋아요 누르지 않고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오늘 워낙 중요한 얘기를 김종대 의원께서 하고 계시고 단독으로 특종으로 여러분들께 알려주시는 내용 혹시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은 리플레이에서 앞으로 돌아서 보시면 오늘 김 의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은 대통령 개입이 사실상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 속속 수사나 정언으로 나오고 있고 보도까지 지금 터지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대통령 개입이 매우 유력하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질문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증거가 나오지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자 국방부에서 김계환 사령관 보직 해임을 해야 되는데 안 듣죠.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속 수사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구속할 마땅한 당위는 있으나 이제 현직 지휘관이란 이유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가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제한이 많이 있다는 건 내가 아는데 이제 모든 진상규명의 어떤 몸통은 결국은 대통령실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부터는 대통령실을 조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부 단위는 그럭저럭 수사가 됐어요. 이제 이종섭 뭐 대사도 추가 소환해야 될 거고 뭐 이래가지고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대통령실에 조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고 오늘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 첫 출근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관대적이라도 제한이 없다 수사에는. 물론 뭐 말로 하는 거라서 뭐 신뢰성은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두지만은 그걸 기자들은 묻고 싶은 건 대통령실 조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요걸 물은 거거든요. 자, 전망 어떻습니까? 실제로 공수처가 나는 시간 끌기를 할 것이다. 그건 신임 공수처장은 이런저런 이유 뭐 이런 걸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대통령실 수사를 하자라고 만약에 담당 검사들이 자 제안을 했을 때, 요구를 했을 때 또는 건의를 했을 때 오동훈 수사처장은 기다려봐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말씀이죠? 아니 우선은 뭐 조사가 아직 불충분하다. 이 관계자들 사실 그건 사실이거든. 그리고 대통령실 직접 전화를 받은 거는 이종섭 전 호주 대사니까
그 부분도 조사가 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휴대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해 왔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압박을 더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까지 못 가더라도 그러면 구속영장은 먼저 청구해라. 자, 국방부에 요구할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김교환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 사람이 지금 모든 것의 조작 또는 기획의 뭐 주범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럼 구속을 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지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미적미적될 수 있다? 아니, 저는 당분간 어렵다고 봐요. 아, 어렵다. 그러면 이분이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언론에다가 고관대작이라도 수사를 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역풍을 잠재우기 위한 어느 정도의 어떤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이미 국민의힘이 이걸 방어하는 돌격대, 방탄 돌격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또 잘 부탁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임명장 줄 때. 그게 하나 그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기 수사를 이런 식으로 관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첫째, 사실 공수처 사부가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한 건 맞아요. 네. 지금 뭐 동아일보도 단독 터뜨리고 중앙일보도 터뜨리고 공수처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분별한 언론 플레이, 피의 사실 공표를 이유로 해가지고 일단은 단속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공수처는 사방이 포위되어 있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여론의 도움을 청한 거예요. 네. 그게 지금까지 언론 보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걸 안 했으면은 핍박받는데 방어막이 없다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론은 자기들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론 플레이를 한 게 맞아요. 이게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질을 한다고 얘기했던 대목 아닙니까? 그러나 그 비난을 무릅쓰고 할 건 해야 된다. 이런 걸로 나름대로 하는데 여기서 길목을 차단하고 났을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공수처 사부가 필요한 거는 인력 증원이 엄청나게 절실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니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니들이 내. 이런 식으로 짐짓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채 하면서 일체 지원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나는 얼마든지 지금 공수처장이 어느 정도 간접적 견제를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부를 갖다가. 예를 들어 지금 공수처 수사 사부의 담당 검사들은 실제로 바깥에 변호사 생활하다가 이제 뽑혀서 들어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가 많고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이랑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서도 제2의 박정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오동훈 지금 공수처장이 자기 뜻대로 하더라도 담당 지금 수사부서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면 상당한 반발이 있고 이것이 외부로 표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언론 보도가 끊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상황에서 이 시간 벌기가 일단 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일단 쿨다운, 냉각시키면서 특검안은 부결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교착 상태에 빠뜨리는 게 목적이겠죠. 자, 오늘 말씀하셨던 새로운 내용들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서 이미 밝히고 있는 또는 이제 수사의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온 걸 보면 대통령으로 이제 향하고 있다. 이게 국힘 쪽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번 28일 날 최상병 특검 재의결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러니까 준다. 앞으로 28일까지 남아있는 5일이 매우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럴 때 이런 특종들이 재의결을 앞두고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보수 언론까지도 단독 기사를 내보내는 동아일보 같은 경우 이런 상황까지 오고 조선중앙은 아예 말이 없어요. 아예 기사 자체가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상황이 왔다는 거는 이미 여론은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재의결의 표결의 실제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 여론은 이미 승리했다. 이러고 너무나 많은 증거가 쏟아졌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민의힘이 의원들 중에서 처음에는 뭐 공수처 수사 보고하지 이렇게 하고 반대표를 던지려던 의원들한테 갈등을 일으키겠지. 그러면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제 파국으로 간다.
더 이상 국민들의 이 진실 규명에 대한 타는 목마름, 그다음에 이 진실에 대한 갈구를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고 이번만큼은 야당한테 지는 게 맞다. 국민한테 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죠.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 아주 의미 있는 변화 아닙니까? 제가 오늘 김종대 전 의원 말씀 들으면서 야 이게 묵었던 체정이 조금씩 이제 소화되려고 한다. 뭔가 이제 정의와 진실의 문이 열리고. 내가 오늘 좋은 소식만 몇 개 전해드린 거예요. 완전 좋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가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에 지난 한 6개월 정도, 작년 말부터 이제 그 압수수색이 시작됐으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공수처 수사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유리한 건은 단 한 개도 없었다. 네. 99.9% 저기 거의 우리가 확신했던 진실 쪽에 증거 자료가 대방출돼 왔다. 제가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최수건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야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당연하죠. 정의로운 사람들이 진실을 밝혀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정말 천의 만의 일이라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구나. 어딘가에서 반응하고 있잖아. 해병대에서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장군, 네. 대령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공명하는 신호가 이제 막 오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진실의 힘이고 우리 시민의 승리다. 그러니까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5, 6일간 여론 관리만 저희가 조금만 더 분발하면 이제 표결도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는 거고, 여기 뭐 스픽스 같은 데서도 28일 날은 진짜 특집 방송. 특집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국민의힘은 왜 의원들은 이걸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가 이런 걸 설득하고 체감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중파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MBC, JTBC가. 스펙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 말씀 들으면서 힘이 납니다. 정의가 밝혀지고 있는 이 순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나라다. 제가 방송을 끝내야 하지만 와 1시간 좀 더 하고 싶지만 조만간에 제가 김종대 의원 다시 모시고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되는 내용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단독 보도 다시 열어서 여러분 한 번 더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게 됩니다. 짧게 제가 광고 방송 좀 드리겠습니다. 두유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먹으려고 했는데요. 맛은 아주 좋고요. 저도 방송 끝나고 보겠습니다. 우리 PD님이 빨리 끝내라고 저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픽스 스토어에 가면요. 유기농 두유를 팔고 있는데요. 와 바리의 꿈 유기농 두유 다들 맛있다고 난립니다. 무첨가고요. 자연산 원료를 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좀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강조하겠습니다. 유기농 두유 바리의 꿈입니다. 스픽스 스토어 애용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물꽁오리입니다. 물꽁오리 이름이 특이한데요. 물에 꽁하고 빠져서 물꽁오리라고 우리가 애칭을 부르고 있는데요. 인천 부평점, 인천 계산본점 우와 방문 포장하면요 29,900원이고요. 이미 이 집은 아주 유명한 물꽁오리 식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광고를 꼭 좀 해야 하겠다. 스픽스 자주 보신다고 하면서 광고 주시는 분인데 인천에 계신 분들 또는 이번 주에 인천으로 놀러 가시는 분 물꽁오리 꼭 애용해 주시면 저희들 스픽스를 도와주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시는 겁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9시에요. 쉽바 최초 공개되는 오늘 박지훈 변호사, 김용민 이사장 그리고 박영식 앵커가 만드는 쉽바도 아주 재밌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인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